2025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봅시다. 요게 교과서 개념학습 36쪽이고요. 맞죠? 뭐 예술 지문인데 뭐 그다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읽어보면 되는 거고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봅시다. 요약 보고 이게 내용이 뭐 좀 어려우면은 뭐 하겠는데 간단히 요약이 되기 때문에 봅시다. 일단 뭐 예술이란 뭔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 작품을 이제 어떻게 구분할 건가. 이거 문제도 보면 그렇죠. 어떤 배관공이 어떤 뭐 소변기, 그죠, 남성용 소변기를 이제 예술 작품이라고 하니까 어떤 배관공이 뭐야, 그럼 나도 이제 삽을 가지고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 되겠네 하고 했지만 그 이제 예술 작품으로 전시가 안 됐죠. 그 왜 그럴까? 그러니까 변기는 예술 작품이 되고 변기가 아닌 삽을 가져왔을 때, 어떤 배관공이, 그죠, 삽을 가져왔을 때 그거는 그게 왜 예술 작품이 아닐까? 그거에 대한 글입니다. 문제는 뭐 어렵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결론부터 말하면은 뭐 어떤 예술가의 권위를 갖지 못했죠, 이 사람이, 그죠. 배관공이라는 사람은 예술가의 권위가 없는 거야. 예술가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지식이죠, 지식. 이 지식이나 어떤 예술에 대한 이해, 그게 깊으니까 예술가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예술가인 거죠, 그죠. 그 예술가가 어떤 인공물을 내고, 거기다 인공물을 내면은 그 감상자가 거기다가 이제 가치를 매긴다. 이 과정인 거죠. 이 어떤 프레임, 그 예술가, 인공물, 감상자,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 감상자가 결정하는 게 예술 작품이다. 예술 작품이다. 요렇게 요런 과정, 요게 이제 그 예술가와 이제 감상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다 이거죠, 사회. 사회 제도다. 사회적 제도다. 그리고 예술 제도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봅시다. 뭐 예술이란 뭔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뭐 그 하나의 어떤 개념을 예전에는 하나의 뭐 개념을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뭐 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좀 말이 많아가지고 안 됐어. 시도했는데 실패가 됐다. 그죠? 그러는 과정에서 1970년대 뭐 예술 제도론, 그죠? 예술 제도론이라는 어떤 뭐 이론을 가지고 뭔가 좀 이제 포괄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죠. 그래가지고 한 게, 이 내용이 뭐냐? 예술가들이 인공물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냈을 때 노력을 넣어가지고, 그죠, 인공물을 만들어냈을 때 얘가 뭐 예술가들이 지들이 막 예술적 막 그런 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지위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여하느냐? 이 감상자들이 부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술 작품이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감상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뭘 어떻게 하느냐? 얘들은 이제 감상의 후보 지위를 부여합니다. 인공물에다가 감상의 후보, 감상될 만한 어떤 후보를 내는 거죠. 그렇게 내면은 이 감상자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어떤 사회적인 과정, 예술가나 뭐 감상자 이런 사람도 다 사회적인 거잖아요. 그죠? 얘가 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라는 어떤 그 프레임, 어떤 뭐 전반적인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 게, 어떤 규칙과 절차, 그죠? 이런 게 필요하다. 그 얘기니까 봅시다. 예술 작품이 되려면 뭐 예술가와 이제 감상자가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런 규칙, 요런 절차를 따라서 이런 사회적 실천으로, 그죠? 예술가들은 어떤 뭐 이런 걸 만들고 감상자들은 이렇게 실천을 해가지고 감상을 하고, 그래가지고 예술 작품 맞네라고 이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술 작품이, 그죠? 뭐 삽 하나 가져와가지고, 배관공이 삽 하나 가져와가지고 나도 예술 작품을 해줘, 안 됩니다. 그죠? 안 되죠. 사회적 어떤 실천 체계다. 이런 체계가 있는 거죠. 이런 체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있다라는 거지. 예술가가 따로 이런 것도 전문가고, 감상자들도 얘들도 전문가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삽이나 뭐 변기나 뭐, 여기죠, 삽이나 여기 있는 변기나 뭐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감상자들도 좀 예술적으로 지식을 쌓여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죠. 예술가는 당연히 전문가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문가들이 이제 그 만들어내는 어떤 일련의 어떤 사회적 체계다. 그죠? 사회적 실천이다. 그 사회적 실천을 뭐라고 하느냐? 그 체계를 예술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술계. 예술 시스템, 그죠? 예술계라고 하고, 그게 어떤 작동하는 걸 보니까 어떤 사회적 제도랑 비슷하더라. 이거 시험 제도, 그죠? 수능 제도,
입시 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복지 제도 이런 것처럼 제도 사람들이 만든 어떤 뭐 법, 어떤 뭐 약속 이런 것들을 제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술가들이 만들고 감상자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예술 작품으로 이제 탄생시킨다. 그런 어떤 제도들 그게 이제 사회적 제도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란 뭔가라고 할 때는 전문가들이 만들어내고 전문가들이 감상해가지고 어떤 뭐 어떤 그 예술 작품으로 점지를 했을 때 그죠? 어떤 정했을 때 그때 그제서야 예술 작품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규칙과 절차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규칙과 절차가 도대체 뭘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이제 만드는 어떤 규칙과 절차는 뭐냐?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인공물이 나와요. X가 어떤 인공물이어야 돼. 그 어떤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냥 뭐 아무거나 갖다가 주워 와가지고 그 예술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 어떤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그죠? 돌덩이 하나 갖다 놓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삽 하나 들고 와가지고 뭐 해달라 그거 안 된다. 그죠? 어떤 제도, 그 예술계, 예술계, 사회적 실천 체계, 뭐 예술계, 하나의 어떤 사회적 제도, 사회적 실천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요 네 개가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 걸 대표하는 어떤 사람, 어떤 예술가라든지 어떤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X, 그죠? 요거를 감상의 후보 지위를 이제 부여합니다. 감상의 후보 지위를 부여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요.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감상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드러내는 거지. 그죠? 제시를 하면, 어, 제재를 합니다. 그때 아무나 그렇게 막 그렇게 하느냐? 아무거나 막 갖다가 뭐든 아무거나 그죠? 나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뭐 이거 예술 작품을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지. 왜 안 되느냐? 예술가의 권위가 없잖아. 그죠? 예술가의 권위가 없습니다. 예술가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데? 지식이죠, 지식. 전문 지식. 응? 내가 어디 가고 출품해가지고 상을 받았어. 어? 그래갖고 막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실력이 있는 예술가구나. 그래갖고 예술가의 권위를 갖게 되고, 그죠? 그 전문가의 어떤 지위를 갖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하는 말이 씨알이 먹히겠죠, 그죠? X는 뭐 예술 작품이니까 봐주세요라고 하면 거들떠는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가, 그죠? 또 상 받았던 사람이 이걸 작품을 냈다 하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내가 뭐 아무 권위도 없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죠? 예술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권위가 없어. 근데 뭐 예술 작품을 해주세요. 감상의 어떤 후보 지위를 주세요. 안 되죠, 그죠? 이 배광공 이 사람이 삽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죠? 권위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감상의 후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전문가들이다.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예술 작품이 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감상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예술 작품은 되는데 일단은 되는데 이때 가치 중립, 그러니까 가치를 부여받지 않았어. 일단은 그죠? 예술 작품이긴 한데 완전한 예술 작품이라고 보기 어렵죠. 일단 예술 작품 맞습니다. 뭐 어떤 작가들이 만들어갖고 낸 거기 때문에 예술 작품 맞는데. 가치가 중립이죠. 그죠?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중립이죠. 뭐 좋다 나쁘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평가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잘못 오해해서 어떤 기준을 만족시켰다. 예를 들어 뭐 소설 같은 경우에 뭐 천자를 넘었다. 응? 책 한 권만큼 분량이 된다. 그런 어떤 기준으로 만족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예술가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거 예술 작품인데 한번 봐주세요라고 내밀었을 때 그때 예술 작품이 되고 그게 이제 뭐 가치 중립적으로 예술 작품이 된다. 근데 완전한 어떤 예술 작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상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감상자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얘가 결정을 해. 그죠? 얘가 예술 작품이라고 들이민 거를 감상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치가 있는 예술 작품의 지위를 부여를 하게 되죠. 이 가치 있네, 감상자들이. 그죠? 감상자들도 전문가겠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거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죠? 나 같은 사람은 모르죠. 근데 이제 그 지위를 부여받게 돼가지고 예술적 지위를 갖게 된다. 이때서 이제 완전한 어떤 예술 작품으로 되는 거죠. 그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규칙과 절차인 거죠. 규칙과 절차.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칙과 절차라는 것들이 요 과정에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사회적 실천이 들어간 거죠.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사회적 활동을 했고 실천을 했고 감상자들도 이렇게 실천한 겁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걸 뭐 어렵진 않죠. 요약하면 바로 이해되는 거라서 장황하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내용 읽고 문제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내용 일치라 가지고 그다지 어렵지가 않고 이 정도 보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봅시다. 그 뭐 본문 뭐 영상 이거 보지 말고 그냥 한번 읽어 보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래도 영상 만드니까 보겠습니다.
봅시다. 20세기 초 서양에서는 기존의 예술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부정하며 새로운 예술을 추구했던 아방가르드가 유행하고 뭔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변화가 일어났다. 다른 문화의 예술이 유입되면서 예술이 무엇인가, 예술이 무엇인가,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 전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관념이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게 되었다. 그 뭔가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이에 대응하여 예술 대상의 내적 속성에 주목하여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개념으로 내적 속성,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뭐 어떻게 아름다우면 예술 작품으로 쳐주자 뭐 이런 식으로 내적 속성, 그러니까 내적 속성이 뭐냐면 여기 끝에 있는데 의미의 어떤 형식적인 거, 의미 있는 형식, 표현적 미학적 어떤 속성, 재현적 속성 이런 것들, 내적 속성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예술을 정의하자라고 했는데 실패죠. 실패. 합의가 안 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죠? 예, 이런 와중에, 그죠? 한편에서는 예술을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된다. 해보니까 시도하니까 안 되더라 이거지. 합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이거 불가능해. 아예 저부터 불가능한 거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에 등장한 예술 제도로는 모든 예술에 대한 어떤 포괄적 정의를 시도했다. 얘는 또 다시 시도를 하는 거죠. 포괄적 정의. 모든 예술 이거는 예술이고 이건 예술이 아니다라는 걸 정의를 내리려고 시도를 했답니다. 어떻게 어떤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그죠? 예술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어떤 이게 예술품이다, 예술품이 아니다라는 거를 뭐 이렇게 구분하려고 이런 어떤 이론을 들고 왔다라는 거고. 예술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예술적 지위라는 게 뭡니까? 이게 예술품이네, 예술품이 아니네를 결정하는데, 그죠?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죠? 사회적 맥락,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회적 맥락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 이 예술가의 활동과 감상자의 활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사회적 실천, 행동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죠. 이게 예술과 감상자가 움직인다,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잖아요. 그죠? 사회 제도다. 상호작용을 한다. 사회적 맥락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예요. 좀 한겠다. 그 2문 더 넘어갑시다. 예술 제도론자에 따르면 예술 작품은 예술가와 감상자의 활동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어떤 기본적인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통합된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게 이 문장의 핵심 내용, 핵심 그 문장인데, 그 예술가가 어떤 물품을 내놓고 어떤 인공물을 내놓고 그러면 감상자가 그걸 보고 어떤 예술품이네라고 판단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규칙과 절차. 에 따라서 이제 통합된 어떤 사회적 실천, 얘들이 실천하고 얘들이 활동하고 얘들이 어떤 감상해주고 평가를 내리고 이런 실천들, 그죠? 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게 이제 예술품이다라는 거죠. 예술 작품은 예술가 혼자서 띵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죠? 이런 사회적인 어떤 맥락이 중요하다. 따라서 어떤 것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사회적 질서를 파악하고 그 질서의 특징들을 정리할 수 있다면 이런 과정들을, 그죠? 이런 어떤 사회적 규칙, 질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그 정리만 할 수 있다면 그 특징들을 기준으로 예술과 비예술을 구분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예술과 비예술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 고민이었는데, 이게 그냥 예술 제도론이라는 걸 이론을 들고 오면서 야 예술 제도론에서는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떤 규칙의 절차에 따르느냐를 봄으로써 이게 예술이냐 예술이 아니냐를 구분해 준다. 그죠? 그 구분 기준을 어떤 제도라는 걸 본다는 거죠. 규칙과 절차 이걸 본다. 이걸 기준으로 예술 작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자. 그 얘기니까. 그죠? 예술 제도론자는 어떤 것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사회적 실천 체계를 예술계라고 부르며, 그죠? 사회적 실천 체계. 그러니까 예술계라고 부르는 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전체를 예술계라 그러겠죠. 그죠? 예술계. 예술가가 작품을 내놓고 인공물을 만들고 그래갖고 이제 감상자가 그걸 이렇게 막 감상해가지고, 그죠? 감상해가지고 뭐 지위를 부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술 작품이 된다. 이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 그런 걸 전체를 이제 예술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실천 체계, 예술계, 하나의 사회적 제도 다 같은 얘기죠. 요 네 개가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어디 갔나? 사회적 질서를 파악하고 그 질서들의 특징을 정리해낼 수 있다면 그 특징들을 기준으로 예술과 비예술을 구분할 수 있다. 예술 제도론자들은
예술 제도론자는 어떤 것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주는 사회적 실천의 체계를 예술계라고 부르며, 예술계는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종교처럼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죠? 예술계가 하나의 사회적 제도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게 뭔 얘기냐면, 요 사회적 제도, 그다음에 예술계, 사회적 실천 체계, 요 규칙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적 실천, 요 네 개가 같은 개념인 거죠. 요거 요 사회적 실천 체계, 요 두 개, 그다음에 예술계, 그다음에 사회적 제도, 요 네 개가 같은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라고 주장한다. 규칙과 절차는 어떤 예술 작품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규칙과 절차. 규칙과 절차에 따랐으면 예술 작품이 되고, 규칙과 절차를 못 지켰으면 예술 작품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 봅시다.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죠. 예술 작품은 예술계라는 사회적 실천의 맥락 속에 들어있으며, 예술 작품은 예술계라는 사회적 실천의 맥락 속에 들어있죠. 사회적 실천이 들어간 거지. 그죠? 예술계라는 사회적 실천이니까 예술계랑 사회적 실천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이 두 개는 같은 개념이다. 하여튼 사회적 실천에서 을 통해서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니까 들어있으며, 예술 작품의 속성은 그 사회적 맥락의 함수에서 도출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만 어렵게 사나지 결국 이제 그 사회적 맥락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사회적 맥락으로 봐라. 예술 작품이라는 거는 사회적 맥락으로 봐라. 이런 식으로 예술가와 어떤 감상자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예술 작품은 그 얘기입니다. 도출된다. 어떤 대상이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어떤 대상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규칙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만일 규칙과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죠? 요 얘기를 할 겁니다. 규칙과 절차에 대한 요 얘기를 할 겁니다. 봅시다. 어디 갔나? 이거 그냥 만일 x가 어떤 뭐 인공물이다. 만들었죠, 그죠? 이는 이 어떤 제도, 그러니까 예술계, 아까 제도라고 했죠. 사회적 제도, 예술계 같은 말이라 그랬죠. 사회적 제도, 예술계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거? 예술가겠죠. 전문가겠죠. 예술 전문가. 뭐 감상하는 사람들도 감상 전문가겠죠.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겠지, 그죠? 그런 사람들이 X의 감상의 지위, 감상의 후보 지위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감상의 후보 지위를 부여한다는 말이 뭡니까? 출품을 했다는 얘기지. 봐라 이거지.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감상의 후보 지위를 부여한다. 말이 뭐 이렇게 써놨지만 내 거 한번 봐주세요 하니까, 오직 그때만 그 X, 그죠? 그 어떤 인공물은 가치 중립적인 분류적 의미에서의 어떤 뭐 예술 작품이다. 이게 뭔 말이냐?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일단 봐주세요라고 해갖고 이제 그 들이밀 때, 그때는 일단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라기보다는 가치 중립이에요. 그죠? 좋은 가치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못 받은 거지.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감상자가 하겠지, 감상자가. 그죠? 계속 봅시다. X가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한 특정한 가치 기준을 만족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어떤 X, 또 인공물이, 그러니까 이 말 뜻이 이제 오해해서 X가 예술 작품을 되기 위한 특정한 가치 기준을 만족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술 작품이 만들어질 때 어떤 가치 기준을 만족했는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술가가 여기다가 가치를 막 투여해가지고, 자, 이런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들이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치는 누가 평가하느냐? 그 감상자가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죠? 특정한 가치 기준을 만족했는데 그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예술품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죠? X가 인공물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노동이 들어갔더라도 어쨌든 노동의 산물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죠? 이거에 대한 얘기였고, 예를 들어, 그죠? 1과정, 2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일단은. 예를 들어,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 레디메이드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기성복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뭐, 기성품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옷 같은 거를 이제 그 뭐, 사이즈가 맞게 만들어 놓은 걸, 그걸 이제 기성품이라고 합니다. 레디메이드, 그죠? 이미 만들었다는 얘기. 이미 메이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거, 그 기성품을 우리가 그 어떤 옷 가게 갔으면 사오잖아요. 그러면 레디메이드가 아닌 옷이 뭡니까?
맞춤이지, 맞춤. 교복 같은 거. 교복점에 가가지고 옷을 맞추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레디메이드가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레디메이드는 어떤 사람이 전시 목적으로 그것을 제시했다면 인공물이죠. 이미 뭔가 만들어져 있어. 어떤 뭐 인공물 아까 뭐 변기라 그랬나? 그죠? 이 변기 이거 레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남성용 소변기 레디메이드 그죠? 이걸 그걸 전시 목적으로 제시를 했어. 아주 권위가 있는 이 엄청난 예술가, 유명한 예술가, 그죠? 뒷샹이라는 사람이 이거 원래부터 이 사람들은 워낙 그 뭐 권위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변기를 갖다 들이밀었어. 그러면은 야 이거 감상의 어떤 후보가 되는 거죠. 제시했다면 그건 인공물이 되고 그렇다면 인공물에 감상의 후보 지위를 부여하는 사람 누구인가? 감상의 후보 지위를 부여한 게 누굽니까? 대다수의 경우 그들은 예술가죠. 그죠? 그 예술가가 이 뒷샹, 뒷샹 이 사람이 변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사람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식도 많고, 그죠? 전문가죠, 전문가. 예술가죠, 그죠? 그들은 대상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이 감상하도록 세상에 내놓았죠. 인공물에, 그죠? 감상을 위한 후보의 지위를 부여한다, 그죠? 감상을 위한 후보의 지위 이거 봐주세요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지, 그죠? 그러면 감상을 위한 후보가 오른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감상자들이 평가를 하겠지. 그죠? 똑똑한 감상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감상자들이 아니라 똑똑한 감상자들, 그죠? 많이 아는 전문가, 전문가, 뭐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겠죠. 부여한다. 인공물의 감상 후보의 지위를 부여하는 예술가의 권위는 근데 인공물에다가 이런 감상을 위한 후보의 지위를 부여하는 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누가 그런 지위를 부여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예술가의 권위입니다. 권위가 있는 거지. 내가 뭘 아는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 나오냐?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예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서 나오는 거죠. 전문가라는 얘기죠. 응? 뒤샹 이 사람이 그냥 뭐 한 명의 어떤 배관공과 똑같나요? 다르죠. 이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응? 레디메이드의 뭐 대표 예술가랍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사람이 변기를 들이미니까 예술 작품이 되는 거지. 그냥 뭐 한 배관공이 그거 뭐 삽 가지고 보여준다고 했고 이게 예술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느냐? 이 사람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사회적 체계 절차를 통해서 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되는 거지. 그리고 후보의 감상을 위한 후보의 지위를 부여했다. 뭐 지위를 부여하는 건 누구냐? 함부로 막 부여하느냐? 아니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다. 예술가의 권위를 가진 전문가다. 그럼 예술가의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알아야 된다.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죠? 예술가가 자기 인공물에다가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술가가 자기 인공물에 예술 작품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또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나가가지고 감상자 다 필요 없어. 그냥 뭐 내가 그냥 뭐 예술가니까 내가 뭐 권위가 높은 뒷샹이니까 나 그냥 뭐 만들어 버리는 거는 이거 예술 작품이야라고 딱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유명한 그 뒷샹이라도, 그렇죠? 아무리 유명한 뒷샹이라도 예술적 작품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누가 부여합니까? 감상자가 부여하겠죠. 감상자. 그죠? 예술가는 어떤 것을 만들고 그것을 감상자가 주의하고 이해하도록 제시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은 그렇죠? 일단 후보로 올리는 정도밖에 못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술가들은. 그러면 이제 예술 작품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감상자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감상자가 주의하고 이해하도록 제시만 할 뿐이지. 그죠? 그것을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감상자에 달려 있다. 감상자가 달려 있습니다. 얘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술 제도론자는 이 일상적인 상호작용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술가랑 감상자, 예술가랑 감상자의 상호작용이 규칙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그죠? 규칙과 절차. 뭐 어떻게 하고, 뭐, 맨 처음에 내놓고, 뭐, 인공물을 만들고, 거기다 감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래, 감상자가 그걸 감상한 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부여하고, 이런 과정들, 절차에 의해서, 역할, 그죠? 감상자는 감상자의 역할, 어떤 뭐 예술가는 예술가 역할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 그죠? 통제가 되는 방식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도록 감상자의 후보나 감상의 후보나 지위를 부여와 같은 친숙하지 않은 말로 상호작용을 묘사한다. 그러니까 감상의 후보 어쩌고 뭐 지위를 부여하네 마네 하여튼 이런 말들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걸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술가랑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줄여서 요약하자면 예술가랑 어떤 뭐
예술가랑 그다음에 그 감상자 이 얘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 예술 작품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예술 제도론 이전의 어떤 예술 이론들은 주로 의미 있는 형식 어떤 뭐 그러니까 작품 내에서 보는 거죠. 어떤 형식적인 거 아니면 뭐 표현 방식 이런 거죠. 미학적 속성 야 미학 부분에서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뭐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표현해야 된다 있다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속성들 그다음 재현적 속성 야 완전히 똑 닮았네 그죠 똑같이 만들었네 이런 거 같은 어떤 예술 대상의 어떤 내적 속성 이거는 뭐 사회적 속성이 아니죠 내적 속성 작품 내에서 보는 거니까 에 맞추어서 예술의 어떤 사회적 차원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죠 사회적 차원은 생각 안 하지 않은 거지 감상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죠 근데 예술 제도로는 그런 어떤 예술 대상의 어떤 제시를 뒷받침하는 그러니까 그런 예술 대상의 제시를 뒷받침하는 규칙과 절차 예술 대상을 제시를 하죠 누가 제시합니까 이거 예술가가 제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뒷받침하는 규칙과 절차 그런 절차에 따랐다 규칙에 따랐다 그 다음에 지정된 역할 나는 감상한다 니는 뭐 어떤 뭐 예술가가 뭐 출품해라 그죠 그런 역할들에 따른 사회적 실천 그죠 감상을 하고 뭐 예술가가 작품을 내고 있으며 그 규칙과 절차 안에서 생성되었는지 여부 그런 어떤 규칙과 절차에 따라 만들었는지의 여부가 예술적 지위의 중요하다는 것을 전부 강조한다. 예술 제도론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얘들은 이런 걸 절차를 거쳐야지만 예술적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런 점에서 예술 제도론은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논쟁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이제 어떤 뭐 예술인지 아닌지를 이제 계속 이제 갑론을박을 하는데 예술 그 제도론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 그 얘기를 소개한 겁니다. 소개 글이죠. 문제 봅시다. 뭐 내용 일치입니다. 뭐 내용이 없어요. 답만 보아도 되겠죠. 3번 앉는 것은 예술 제도론에 따르면 인공물의 감상을 위한 후보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인공물의 감상을 위한 후보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한 특정한 가치 기준을 만족했는지가 고려 대상이다. 특정한 가치 기준을 만족했는지 특정한 가치 기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죠? 가치 기준에 대한 얘기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후보의 지위와 가치 기준 요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요 두 가지에 관계된 글은 가치 기준 가치 기준 얘기가 나왔었죠, 그죠? 작품이 되기 위한 가치 기준을 만족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가치 기준은 가치 기준에 대한 얘기 여기 나왔었고, 어떤 인공물이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한 특정 가치 기준을 만족했는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응? 만족했는지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술 후보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라 그랬는데 후보의 지위를 부여한다라는 말이 어디 있었나? 있네. 또 후보의 지위를 부여한다면 오직 그때만 그는 가치 중립적 분류의 의미에서 예술 작품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정 가치 기준을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안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후보 지위를 부여하는 이 과정에서 그죠? 감상의 후보 지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고려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완전히 똑같은 말이 아니고 꼬아서 낸 겁니다. 꼬아서 낸 거예요, 그죠? 부여하기 위해서는 뭐 아니다. 이런 거 괜찮죠? 완전 내용 일치가 아니라 문장을 바꿔서 낸 거, 말을 바꿔서 낸 거. 그죠? 형태가 똑같은 어떤 문장이 아니고 같은 뜻인데 형태가 다른 거, 그죠? 문장의 뜻이 이런 거 좋죠.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완전히 똑같은 일치되는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죠? 너무 쉬우니까. 그다음 2번 기억의 관점에서 기억이 뭔데? 기억이 뭐냐면 예술 제도론, 그죠? 예술 제도론. 예술 제도론이 기억이죠, 그죠? 예술 제도론. 예술 제도론에 대한 얘기였는데 봅시다. 기억의 관점에서 예술 제도론의 관점에서 보기의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배관공이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문제 봤었네 아까. 한 배관공이 레디메이드의 대표 예술가 뒷샹 이 사람은 뭐 대표 예술가니까 지식이 많아서 권위가 있다 예술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죠. 이 어떤 남성용 소변기를 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전시장에 내놓은 것에 대한 어떤 논평을 읽었다. 이거 예술이냐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막 한참 하겠죠. 야 변기를 갖다다가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응?
논평 어떤 사람들은 예술 작품이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예술 작품이냐. 이렇게 막 갑론을박했을 텐데 다음 날 이 사람이 배관공이 그죠? 그걸 보고 쓰던 삽을 가지고 화랑이 나타났죠. 화랑이 뭐 어떤 뭐 전시해 놓은 테니까 나타났는데 그거 가지고 온 삽은 예술 작품으로 전시될 수 없었다. 왜 그럴까요? 어, 미치는 거냐 이해. 왜 안 됩니까? 어? 아까 말했듯이 어떤 이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절차와 규칙과 절차 이걸 거쳐야 되는 거지. 사회적 맥락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제도론, 예술적 제도로는 예술가와 감상자의 활동이 기본적인 어떤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통합된 사회적 실천으로 통해서 생겨난 겁니다. 단순하게 막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런 걸 거쳤나요? 거쳤죠. 응? 일단은 예술가입니다. 이 사람 뒷시장이라는 엄청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 권위는 어디서 왔는데 이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문가니까 그죠? 권위를 가진 거고 그 사람이 인공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어떤 후보를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죠? 제시를 했고 거기다가 이제 그 감상자들이 보는 거지. 보면서 이제 여기다 가치를 매김으로써 이제 가치 있는 예술 작품. 요거 인공물에는 일단은 가치 중립입니다. 가치 중립이었는데 감상자가 이걸 보고 어떤 예술 작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술 가치를 매기는 거죠. 예술 작품은 맞아요. 예술 작품 맞는데 가치가 중립이었다가 감상자가 가치를 매겨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진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죠. 그죠? 뭐 주관식으로 대답해도 되겠네. 맞는 걸 찾으란 그러니까. 백원공은 인공물에 감상 후보의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 예술가의 권위를 갖지 못했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만약에 백원공이 삽을 가지고 왔어. 일단 뭐 예술가 여기에다 백원공, 인공물, 삽. 근데 감상자가 이제 감상을 하고 뭐 어떤 가치를 매길 수 있긴 한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지. 이 사람이 어떤 예술가의 권위를 가지고 있나요? 없죠. 예술적 지식이나 어떤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뭐 이 사람이 상을 받았다든가, 응? 뭐 그래가지고 뭐 배관공이지만 뭐 상을 받았다든가, 뭐 어떤 입상을 해가지고 뭐 어떤 뭐 전문가라는 어떤 뭐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예술이 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어떤 배관공이기 때문에 그죠. 일반적인 어떤 한 배관공 그죠. 이기 때문에 얘도 뭐 권위를 갖지 못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뭐 알고 봤더니 어떤 예술의 대가였다. 뭐 이러면은 그러면 삽도 화랑이 전시가 되겠죠. 그죠? 근데 권위가 없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 보면 되겠죠. 문제 어렵지 않고 읽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장황하게 해설할 필요가 없긴 한데 하여튼 여기까지 보고 다음 강으로 또 넘어갑니다.